세컨드 찬스는 박소영 캐스터 항상 같이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DB금융투자의 최민수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는 아까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또 일본 증시도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지금 하락하고 있네요. 국내 증시 아침에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그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영 캐스터,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양시장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물에는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고요. 외국인도 좀 선물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코스피 2478선, 코스닥은 82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던 소식에 친환경 에너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을 시작으로 태양광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보험이나 은행주들도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이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종목별 탄력을 보이고 있고 롯데쇼핑 같은 리포트 효과를 받는 종목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들 아마존 이슈에 테마로 반응하면서 급등을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연일 견조한 상승세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쪽 반도체 쪽이 약합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나 동진세미캠,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이 동반 3%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죠. 저희가 앞으로 발표될 기업 실적들 한 번씩 점검해드리는 IR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혜 캐스터가 오늘은 NHN하고 CS윈드 실적 그리고 증권사들의 전망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센터입니다. 오늘은 NHN과 CS윈드의 2분기 실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내일 발표될 NHN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매출은 5,27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NHN의 최근 영업이익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4분기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엔 영업이익이 1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줄었는데요. 인건비와 광고비가 늘면서 수익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2분기는 어떨까요? 세 증권사 모두 NHN의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게임과 결제, 광고, 콘텐츠 등 전반적인 기존 사업들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상하이 봉쇄가 2분기까지 이어지며 글로벌 유통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투자는 36,000원, 한국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35,000원으로 모두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하반기 모바일 게임 신작 출시가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했네요. 네, 현재 NHN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39% 하락한 28,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 예정인 CS윈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오른 3,600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한 16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CS윈드의 최근 영업이익 추이도 살펴보시죠. 네, 올해 1분기에는 92억 원으로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요. 업황 부진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조달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CS윈드에 대한 증권사들의 투자 의견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전망이 조금은 엇갈린 모습인데요. 먼저 다울투자증권은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고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중국과 터키 공장의 생산 차질 이슈가 4월부터 제거되며 2분기 가동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목표가를 81,000원으로 유지했고요. 반면 메르츠증권과 키움증권은 플랜지 등 일부 부품 수급 차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각각 86,000원으로 유지, 77,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과 고정비 부담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고 특히 풍력 산업이 기대된다며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현재 CS윈드의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주가는 7.19% 상승한 6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R센터였습니다. 네, IR센터에서 다룬 두 종목, 여기 나와 계신 두 전문가하고 얘기를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CS윈드는 윤여민 FP하고 좀 얘기해 볼게요. 요즘 풍력이 대장주다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네, 제가 사실 CS 윈드도 한번 추천을 했었던 네네.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좀 좋은 소식이 있죠. 약간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의 좀 그린 부양안이라고 좀 하는데 상원에서 좀 절차가 좀 통과됐다는 부분들 결국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좀 이제 좀 큰 부양안이 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결국 그린 산업의 어떤 빅뱅에 좀 트리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일단은 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은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이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지금 미국향으로 좀 가장 세게 움직인 건 동국 SNC가 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CS 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향이 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좀 본격적인 이익에 대한 성장세는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좀 트렌드, 어떤 이런 정책 관련된 부분에 좀 움직인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떤 이런 매출 관련된 부분은 좀 유럽에서 특히 러시아 관련된 효과로 인해서 유럽에서 좀 반영이 좀 본격적으로 되는 뭐 올 하반기부터 내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분명 이제 좀 선조정을 좀 그러니까 선 반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좀 제가 볼 때는 유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확실한 건 내년부터 이익 재성장이 좀 전환된다는 점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좀 충분히 보실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쨌든 풍력, 뭐 타워, 풍력 관련주 중에는 CS윈드가 제일 강한 모습이잖아요. 네. 지금 6만 5천 원대 매물 뚫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목표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윤여민 FC는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신재생 쪽 관련돼서 뭐 일단은 뭐 삼강 MNT도 그렇고 네. 동메시지도 그렇고 일단은 좀 정고점을 뚫는 좀 제가 볼 때는 형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저는 뭐 주봉상 보게 되면 8만 원 정도의 어떤 매물대를 좀 뚫는 게 이제 2차적이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로 지금 6만 원대를 한번 뚫는다면 한 8만 원대까지는 제가 볼 때는 위에 열려 있고요. 그 이후부터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좀 구간을 나눠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1차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한 8만 원까지 보고 가자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수 PB하고는 NHN 얘기할게요. NHN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 동사의 실적을 먼저 네네. 언급하기 전에 네이버 분사 이후에 NH의 매출과 이익은 9년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반대로 가야 되는지 요거를 좀 제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핵심 자회사의 지속된 물적 분할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이 이제 그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HN은 2017년 자회사 페이코, 작년 두레이에 이어서 올해 4월 클라우드 등 알짜 자회사를 계속적으로 물적 분할했습니다. 2015년에는 회사의 현금이 많은 상황에서도 2,700억 정도의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한 적도 있습니다. 현금 유보율이 많은 상황에서 9년간 현금 배당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즉 자회사에 지속되는 물적 분할, 대규모 유상증자, 무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은 거의 전무했다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시장에 완전히 이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인데 이 와중에 이제 NHN 대주주 일가는 2013년 그 지분율이 3%에 불과했었는데 최근에 18%까지 이제 그 지분율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가보다는 경영권 승계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주가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나 이제 경영진의 문제가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알짜 자회사의 흡수 합병이라든지 현금 배당 정책 실시 등 다양한 주주 환원책이 나오는 것이 먼저 본업보다 중요한 주가 반등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주주와 관련된 지분 뭐 이런 이슈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주들에 대한 주주 배려책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ST팜 관련해서 윤여민 FP하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회사들 좋거든요. 네. ST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확실히 좀 이제 셀트리온이 좀 네. 중심을 좀 잡아주면서 관련된 이제 좀 종목들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부터 좀 바이오텍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더나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최근에 뭐 M&A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좀 9월부터 좀 확실하게 좀 하반기에 좀 이런 좀 오프라인 쪽으로 학회가 열린다는 점에서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금 ST팜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좀 강하게 좀 한 20% 이상의 좀 상승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좀 ST팜이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좀 호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아 최초로 이제 뭐 올리고 제조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우수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좀 받았다. FDA로부터 이런 좀 뉴스가 하나 있었고요. 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내년부터 좀 실세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에 CDMO 관련돼서 지금 실사가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해당 신약에 대한 품목 승인을 좀 받게 된다고 하면 뭐 대량 생산 규모가 좀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나오는 게 이제 올리고액산 치료제 관련된 원료 공장이 좀 상당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여기도 좀 추가로 지금 이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25년을 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제2 올리고액산 치료제 원료 공장도 좀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증설이 좀 더해지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mRNA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습니다만 뭐 CDMA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올리고액산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좀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성이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시죠? 더 갈 것 같다.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상황에서 좀 더 반등을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좀 상당히 오랫동안 쉬다가 이제 한번 올라올 때 좀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대규모 거래량 터진 날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좀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네. 그죠? 지금 11만 4,700원 오늘 이 11만 원대 매물도 좀 뚫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조금 더 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영캐스터, 네. 미국 증시에서는 뭐 금리 인상 얘기 나오니까 금융주들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2% 오르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써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보험이나 은행주들은 하반기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짙은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빨라지면서 이 대출 관련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평가와는 반대로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최민수 PB님. 일단 어제 그 주말간에 네. 미국에서 그 고용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상치보다는 너무 좋은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FOMC에서는 이제 75bp를 인상을 하겠다는 다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는 그런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물론 거기에 발맞춰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반등의 여지는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그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이제 인상은 이제 0.25bp가 이제 적당하다, 점진적인 인상이 적당하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뭐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 금리적인 부분은 조금 피크아웃 부분으로 보고 미국에서도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성장성을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좀 뉴스나 이벤트에 이제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행주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 같이 움직이긴 합니다. 미국에서는 좀 좋았거든요. JP모건도 뭐 한 2%대 강세 보이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 초에 국내 증시에서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윤여민 FP하고는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지금 계속 빠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좀 제가 볼 때 이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지금 뭐 지난주 주말부터 좀 뉴스가 좀 나왔던 이제 그 반도체 동맹 칩4 관련된 뉴스가 좀 많으니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도체 수심이 좀 상당히 악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부분 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일본, 한국, 대만을 좀 이제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를 좀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비 회의를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7일 좀 미국 측에 좀 예비 회의를 좀 참가하겠다고 좀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사실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있었죠. 사실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거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고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상반기 누적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만 650억 정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은 결국 실적이라든지 어떤 본연의 모멘텀보다는 약간 이런 좀 대외적인 변수에 어떤 많은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많이 좀 내린 부분들 하지만 네. 이제 저가 매수가 약간 좀 외국인 타에서 좀 들어오는 부분을 봤을 때 확실히 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안타깝게도 지난주부터 사실은 한 17,000원, 한 18,000원대까지 갔을 때 좀 외국인과 좀 이제
연기금이 좀 많이 팔았다가 다시 한번 지금 16,000원 미하에서 좀 다시 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지금 16,000원에서 18,000원의 어떤 작은 박스권에서 좀 매매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18,000원에서 한 10% 정도, 지금 12% 정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 하반기에 괜찮은 회사 뭐 이래가지고 보고서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주가가 빠지니까 투자자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을 바닥으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단은 지금 뭐 매수세가 그래도 한 2, 3일 정도 좀 네. 들어오는 걸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16,000원 이하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과매도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게 이제 15,800원까지 좀 부문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지지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주가가 좀 더 빠지고 있어서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소영 캐스터. 최근에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이나 종목 있다면 어디를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 이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 주들이 정말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주들도 탄력받으면서 많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그중 국내 타이어 업계 1위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2분기에 호실적을 내면서 이 가격대가 38,000원대로 확실히 올라서게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민수 PD님. 일단 최근에 현대 기아차의 주가가 좋은데 자동차 관련주들도 이제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업체가 좀 낙폭과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게 이제 한국타이어인데요. 한국타이어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매출이 2조 원, 영업이익 1,70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14%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생을 했습니다. 물량 부진을 판가 상승, 그 타이어 가격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걸 상승시켰고 선진국에서도 타이어가 계속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상반기에 이제 천연 고무 이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환율 효과로 이를 이제 좀 상쇄시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실적이 이제 견조했었던 이유는 이제 강력한 가격 전가력에 있습니다. 수요 대비 타이트한 공급 환경 하에서 고마진 고인치 이제 제품을 이제 선진국 판매망에 비싸게 좀 팔 수 있었던 게 주요한 것 같고요. 주목할 점은 최근에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 수주가 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용 타이어 수주는 내연기관 타이어보다 이제 가격이 좀 20% 높게 비싸게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신차용 타이어의 매출 비중이 40%가 전기차용 타이어로 고마진 제품의 비중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물류비에 되게 민감한 업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유가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가가 조금 이제 다소 이제 좀 하락하게 되면서 물류비의 좀 감소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타이어의 이제 고마진 제품의 증가 그리고 이제 고인치 타이어의 비중 확대 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리는 동안 한국 타이어의 이제 주가도 반등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전 주가에 비하면 한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앞으로는 목표점을 어디까지 두고 저희가 가야 될지 증권사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증권사에서는 전고점이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를 좀 주로 이제 목표 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화신이라든지 뭐 SL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자동차의 부품을 형성하는 것 중에 타이어도 이제 들어간다는 점을 꼭 이제 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타이어 입장에서도 마진이 상승하는 일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여민 FP가 가져온 공략주 확인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오늘 가져오셨는데요. 가져오신 이유랑 공략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항암제라든지 네. 지금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이중항체에 관련된 기술이 좀 주요 학회에서 좀 거론이 되면서 관련된 좀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회사에게 상당히 좀 주목도가 높아졌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 기술 이전 관련된 누적 성과를 보게 되면 약 3조 3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선급금 수취액이 지금 1,073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 중에서 누적 선급금이 1,000억이 넘는 회사는 유일하게 지금 이 회사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1조 3천억 정도 지금 기술 이전을 했죠. 지금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은 ABL 301로 파킨슨병 치료제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산오피에 좀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레퍼런스가 좀 쌓였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좀 여러 가지 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ABL 111 고형암 치료제를 지금 아이맙과 공동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관련된 플랫폼 기술을 좀 입증을 하면서 지금 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뉴스도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담도암 치료제죠. ABL 001 관련돼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실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제약 발색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바닥을 짚고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 회사 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올해 말 기준 확보될 자금이 2천억 이상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ABL 오늘 한번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ABL 바이오 윤여민 FP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500원 제시하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은 최민수 PB는 오늘 공략주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 최민수 PB하고 해보겠습니다. 동사는 2분기 실적 영업이 270억으로 분기 최대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조금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디즈니양 플러스 이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동사의 신작 링크라는 이제 그 드라마가 그 디즈니양 플러스로 동시에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 넷플릭스나 티빙에만 의존해놨다면 이제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쿠팡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매출차가 계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넷플릭스의 판매가 돋보였는데 덴트폴 신작인 우리들의 블루스가 판매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리쿠 비율의 상승이라든지 구작 판매 증가 그리고 평균 판매 단가의 상승이 분기 최대 이익의 달성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7% 가량 이제 인식이 됐었는데요. 주가는 하지만 양호한 실적과 이제 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네네. 일단 전방 산업인 넷플릭스의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 넷플릭스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타 이제 공룡 OTT라고 할 수 있죠.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 아마존, 쿠팡 등 신규 매출처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방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경쟁을 치열해지게 되면 이제 아랫단에 있는 밸류 체인은 이제 그 어떤 수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리쿠 비율이라는 것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회사의 추정 실적에 이제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리쿠 때문에 비율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요 이제 판매 단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이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비용이 토탈적으로 얼마가 들어갔는데 비율을 120%로 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100%를 내게 돼도 120%라든지 좀 더 이제 마진 비율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마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예, 편하게 네. 이제 마진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마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올 하반기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을 통해서 리쿠 비율이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마진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뭐 초단기 피크아웃일 가능성은 있지만 3분기부터 가시화될 넷플릭스와의 재계약 그리고 이를 통한 마진율의 개선, 그리고 국내외 제작 편수 증가, IP 해외 판권 상승 등 이제 신규 제작 OTT 이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목표가를 11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